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파월의 말 한마디에 장 막판에 투심이 무너지면서 다우하고 나스닥은 하락으로 끝났는데 우리 지수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4까지 빠지면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장 중반에 턴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금리 동결까지는 하겠지만 금리 인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탁 못을 박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경제 성장률, GDP 모든 게 목표치에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뭐 그런 식으로도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덕분에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는 달러가 1159까지 내려갔었지만 달러가 다시 오르면서 달러가 11641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과연 5월의 첫 주는 우리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를 조금 넘었는데 시간의 단일가 그리고 야간 선물 미국장 유럽장이 개장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작부터서 좋았습니다. 시작부터서 0.17로 시초가부터서 이렇게 뜨고 장중에 0.36까지 올랐었어요. 올랐어가지고 저는 이걸 보고 이거 오늘 좋게 끝나겠구만. 내일 괜찮을 것 같네. 애플 실적도 잘 나왔으니까 휴대폰주도 딱 가면서 괜찮겠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애플이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주가 좀 움직이면서 삼성전자라던가 뭐 그런 애들도 살짝 움직여주면서 휴대폰 쪽은 좀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야간 선물이 미국이 여기가 0.7% 오르고 S&P가 막 0.30 정도 상승하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현재 낮이라서 그렇지 장이 개장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식이라는 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S&P 500과 나스닥 선물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그냥 볼 것도 없이 미장은 상승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반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끝까지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장 막판에 한 4시인가 4시 반 정도에 갑자기 꺾였어요. 제가 자다가 갑자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개장을 안 했었기 때문에 뭐 볼 건 없고 어제 MSCI 뭐 한국 지수라던가 이런 거는 막 다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장 초반부터서 밀리겠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리고 파월이 트럼프의 말을 잘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1% 정도 내려라. 지금이 2.2% 정도니까 1% 정도 내려가지고 미국 시장을 더 활성화해라 이렇게 했는데 말을 잘 안 듣더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번 달 말에 금통위위원회를 하는데 그대로 동결할 것 같은데 트럼프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일단은 금리 인상 쪽으로 좀 더 기울은 거 보니까 다음번 FOMC 회의에는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이 더 나올 것 같네요. 자, 달러는 아까 초반에 봤으니까 유가를 보시면 63불입니다. 67불까지 가던 게 불과 엊그저께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야, 석유 너무너무 비싼 것 같아. 슬슬 석유값 좀 내리지. 요런 말 한마디 하니까 예썰 하면서 바로 내리면서 그때 4% 가까이 내렸었죠. 3.68까지 내렸다가 그 다음날 0.40 내리고 계속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63.16%가 됐습니다. 진짜 트럼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니케이라던가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일본 같은 경우는 골든위크 그리고 상하이 같은 경우에 노동절 날로 해서 지금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우리 지수가 상승으로 끝난 유일한 나라죠. 물론 얘네도 있네. 대만이라던가 다른 나라도 있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애플의 실적 호조로 0.63까지 갔었는데 장중에 밀리기 시작하더니 0.57까지 빠졌죠. 아니 그럼 장중에 변동성이 거의 1%였는데 우리나라도 뭐 똑같았으니까 상관없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애플이나 이런 애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역시 경기도 오산이었어요. 이렇게 쫙 올라가던 게 내려갔어요. 1.48%까지 올라가다가 종가에 0.82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나스닥 바이오 지수 요것도 장 초반에 되게 좋았었어. 0.20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는 0.96까지 밀리고 공포감이 찾아오더군요. 공포감이. 그런데 오늘 장 한 10시 정도 됐던가? 10시 정도 됐을 때 뉴스가 나왔어요. 미중 10일쯤 무역협상 타결 발표 가능. 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야간 선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더군요. 요런 뉴스가 나오면서 CNB 방송에서 막판 조율 이달 10일 날 드디어 무역전쟁 끝낸다.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지금 야간 선물도 오르고 있죠.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뉴스 덕분에 좀 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장 초반에는 이렇게 바로 떡락에서 시작하다가 10시 40분 기점으로 이렇게 쫙 올라왔는데 스펙타클 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죠. 절대 이 위에까지는 안 보내겠다. 2250까지는 지금 넘기지 않겠다. 지난번에 한번 반등 나온 거에서 그 위까지는 못 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넘게 빼고 드디어 한 3일 정도 이제 반등을 준 건데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아직 방향성을 모르고 한 4일, 5일째 되면은 방향성이 좀 나오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빼놓고 딱 이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빼놓고 여기서 반등 주는 척 딱 해놓고서 와리가리 하다가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쭉 빼버리면은 우리 지난번처럼 여기 깨지고 이쪽으로 쭉 밀릴 수 있거든요. 밀릴 수 있는데 지금이 5월 9일입니다. 여러분한테 어제 5월 8일이라고 제가 저걸 오타 나가지고 잘못했는데 5월 8일은 제가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다이어트 몸무게를 공개하는 날, 생방송으로 몸무게를 공개하는 날이고 5월 9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지금 몇일 남았어요? 하나, 둘, 셋. 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월요일은 뭐예요? 대체 휴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이 지금 3일밖에 안 열리니까 외인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얘네들을 이 위에까지 지금 올리긴 그렇고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방향성을 좀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여기서 좀 와리가리 찌질찌질하게 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위에 고점을 안 넘기잖아요. 절대 이 고점을 안 넘기고 이 밑에는 또 안 깨버리고 계속 와리가리 치면서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도 머리를 지금 좀 짱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1164. 우리가 지금 팔아도 환차익이 30원 이상 나고 옵션 만기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양쪽 다 먹기보다는 한쪽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 끝나고 아니면 만기일주에 완전히 방향성을 틀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항상 공포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응책을 들고 있어야 돼요. 대응책. 주식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면 이제부터 상승세인가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상승세가 완전히 나오면 그때 따라 들어가도 돼.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되고 오늘 같은 날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코스피가 515 종목 그리고 하락이 289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 842 종목 하락이 339 종목 요렇게 돼가지고 좋았죠. 이건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여러분이 이거를 일별로 잠깐 살펴보시면은 요렇게 올라왔던 적이 한 번, 두 번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 하락했던 종목이 더 많았던 때가 여기 훨씬 더 많았죠. 여기 최근에 하락했던 종목이 많았던 때가 더 많았었지 상승했던 종목이 많았던 데가 별로 없어요. 코스피는 더 그랬고 코스닥은 그나마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나와서 좋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공포감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위에서 꼭지에서 물려요. 만약에 내가 공포감을 안 가지고 그냥 안심하고 주식을 끝까지 가져갔다. 그러면은 2018년도에 2600 꼭지에서 물려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비나이다 천지신에게 비나이다 주식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지난번 10월 달에 여기가 바닥이겠지 생각하고 있었다가 여기서 뚝 까맞고 이 위에서 지금 올라오길 빌고 있죠.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대부분의 주식들이 위로 못 갔어요. 대부분의 주식들이 뭐 5G라던가 뭐 그쪽 아닌 경우에는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야지 그나마 자기 주식이 본전이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주식 없습니다. 여기서 주식 빠진 게 몇 프로 빠졌어요, 그때. 한 달 만에 뭐 주식이 30%에서 40%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반등 많이 남았죠. 20%거든요. 특히 대북주 같은 거 완전히 다 죽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포감이 없었던 분들은 꼭지에서 다 물렸고, 지금은 공포감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데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둘 중 하나예요.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가지고 위험할 때 피해가지고 살아남은 분들, 아니면은 신규 유저들, 내가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식 좀 해볼까,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뭐 마음을 놓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기는 솔직히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연중에 보면은 10년 넘게 박스피에서 2018년도에 딱 한 번 2600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박스피로 돌아온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사가지고 뭐 장기 투자를 해서 10년 뒤에 꺼내봤는데 막 100% 200% 올라왔다. 그런 주식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런 주식보다는 보통 제자리거나 아니면 하락이거나 아니면은 상패가 됐거나, 실제로 펀드 수익률을 보시면은 10년 동안 펀드를 들고 갔는데도 아직도 제자리거나 아니면 아직도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를 지난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요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3일 연속으로 치고 올라간 게 3일 연속으로 내려왔을 때를 뚫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속 빠졌을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반등이 나왔다. 제일로 좋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치고 해가지고 막 8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까지 올라가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 신라젠 뭐 요런 애들 제약주가 좀 받치고 시총 큰 애들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날도 신라젠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안 좋았죠. 그래서 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스닥 건강지수가 못 가면은 못 간다. 왜냐? 지금 해외에서는 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 시뮬러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을 혁신법으로 개혁하겠다 하면서 그때 4% 이렇게 팍 내렸었잖아요. 4% 이렇게 팍 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시뮬러하고 이런 게 지금 좀 흐지부지 뭐 찌질하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얘가 이쪽에서 턴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저렇게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도 안 좋게 나왔고 지금 실적 발표하는 제약주들도 실적이 나와도 막 못 가고 있다. 어제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수급이 있어도 얘는 이거 갖다가는 아직 힘들다. 오늘도 막 외국인 이렇게 팔았잖아요. 팔고 양매도 나오고.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가 좀 받쳐줘야지 뭐 800을 뚫거나 좀 더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이 코스피라던가 코스닥이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진짜 찌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내려갈 때는 뭐 한 달 만에 그냥 다 뚝갑 해버리는데, 우리 지난번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이것도 못 뚫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가야 될까?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을 때, 이런 데까지 갔을 때는 뭐다? 다음 카카오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었을 때, 900을 갔을 때는 코스닥에 있었을 때. 하지만 지금 그 얘네들이 어디로 갔죠? 코스피로 갔습니다. 코스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시총 큰 애가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CJENM 뭐 요런 애들인데 지금은 여기까지는 힘들겠고,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뭐 요런 애들이 좀 급등해서 이런 데까지 좀 찍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질 않는다. 자, 그리고 애플에서 실적이 나왔었죠. 애플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과연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까? 왜? 아이폰이 지금 중국에서 몇몇 가지 제품은 판매가 금지가 됐어요. 그런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럼 둘 중 하나죠. 뭐냐? 전분기에 중국에서 죽을 써가지고 완전히 실적이 바닥을 쳤어. 그 다음에 이번에 실적이 조금만 나오면은 여기서 전년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마바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뭡니까? 아, 휴대폰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서 이제 좀 실적이 잘 났나 보구나. 얘네가 뭐 아이폰 클라우드도 있고 아이플 스토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폰 매출은 당연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애플 스토어 뭐 그런 데서 잘 돼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요. 작년 1분기 때는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정말 실적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1분기 어닝 쇼크 나와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다.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왜냐? 중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국 증시도 같이 무너졌고 중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국 경제도 같이 무너졌다. GDP 얘기도 나오면서 이런 거 보면은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만도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다 시총 상위주가 지금 실적이 안 좋았다. 우리나라 2분기도 과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레포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분기 때 우리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잘 나올 회사가 시총 상위주에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힘들겠고 그러면은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힘들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힘들겠고 뭐 그런데 일단은 오늘 시황에 좀 집중을 해보면은 어제 애플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뭐 BH라던가 휴대폰 관련주는 오늘 좀 좋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메릴 형이 좀 오늘 끌어주면서 종가까지 샀죠. 그래서 얘가 5%까지 이렇게 탁 오르더군요. 허허, 얘는 애플 실적 나오거나 아니면 워렌 버핏 아저씨가 애플 주식을 장내에 매수했다 뭐 그런 거 한번 나오면 이렇게 샥 하고 그러는데 좋은 뉴스가 나서 여기까지 올랐어요. 근데 지난 여기 고점 이런 데 뚫고 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파트론 실적도 얘기했죠.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올랐는데 얘는 얘기했죠. 얘는 실적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느린 종목이라고. 느린 종목. 얘는 정말 느린 종목이어서 장중에 답답할 수가 있다고. 얘 올라봤자 여기 10%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좀 느린 종목들은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죠. 뭐 화승인더라던가 아니면 저는 뭐 주성 엔지니어리든가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너무너무나 장중에 느리고 움직임이 별로 없고 파트론도 그런 종목 중 하나거든요. 이거 올라봤자 10%도 안 올라요, 얘가. 올라봤자 10%도 안 오르기 때문에 얘를 장중에 들어가면은 얘가 한 2% 올랐잖아? 그럼 앞으로 위에 올라가서 10%를 최대로 잡고 하면은 오를 수 있는 퍼센트가 장중에는 한 8%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 거래량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별로 안 터졌고 여러분이 이것만 보셔도 알잖아요. 이것만 보셔도. 이것만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거 보면은 자, 지금 외국인이 연일 매수가 들어왔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쿵따리 샤바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자, 이거 지금 어때요? 수량이 너무너무나 적죠? 수량이 너무너무나 적고 이거 봐봐. 하루에 이 정도 샀을 때하고 지금 3일에 걸쳐서 이 정도 샀을 때 옛날에는 하루에 이 정도를 샀어요. 근데 지금은 3일, 4일 나눠가지고 이 정도를 샀죠. 그리고 팔 때는 한 번에 팍 팔아버리고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을 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 증시에서는. 달러가 지금 너무 비싸니까 얘네도 환차익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주식 사면 손해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사도 손해고 환율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빨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한번 빼긴 뺄 건데 그 시점을 옵션 만기일 끝나고 잡을 것인가 뭐 요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 다음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오르면은 상관이 없지만 내리거나 그 다음에 빠지면은 어느 쪽 시나리오로 해서 언제 뺄 건가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휴대폰 부품주가 오늘 이 정도였는데 LG U+에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고 그 실적이 별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LG U+가 실적이 281억 원 흑자 전환 성공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서 보면은 1사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3.7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 1.4%밖에 안 늘었다라고 나오면은 이거 별로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 가이런스를 보면은 이 가이런스보다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세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메릴 린치가 아주 좀 세게 들어왔고 기관도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3%가 올랐습니다. 근데 U+는 뭐 합병이나 뭐 그런 거 안 나온 이상은 하루 올라봤자 뭐 7%, 8%? 봐봐요. 이런 거 해봤자 7%, 8%예요. 그리고 저런 실적 나와봤자 3%, 4% 뭐 그 정도라서 얘 뭐 올라봤자 여기서 좀 찌질하다가 이렇게 휙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5G 여러분 써봤죠? 아니 U+ 요놈 새끼들 어떻게 부산에 기지국이 하나도 없습니까? 서울에 몰빵해놓고 인천에 한 2개인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5G 장비 투자에 힘을 쓰면서 설비 산업에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LG U+라던가 KT라던가 아니면 SK텔레콤이 죽을 쓰고 있는 거죠. 다이어트 중인데 본종 먹고 싶다.
계속 죽을 쓰고 있는 게 그거예요. 얘는 계속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한 3년 동안 저 기지국을 다 깔고 해야지 뭐 70% 정도 깔린다는데, 아유, 5G 여러분 테스트한 거 봤어요? 속도? 자, 이런 영상을 딱 비교해보면 5G하고 4G하고 실제로 속도 측정을 해봤는데 5G가 훨씬 느립니다. 훨씬 느려. 단 한 번도 KT 기지국 앞에 가서도 촬영을 해봤는데 5G가 너무 느려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부산이 아니라 서울이에요, 서울. 이분이 심지어는 저기 KT 본사 가서도 막 이거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렇게 나와가지고 속도가 정말 못 쓸 정도네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 통신주라던가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기지국 확충이라던가 아니면 고객의 클라임이라던가 고객들이 뭐 뿔났다 이런 기사 나오면은 주가는 좀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종목을 살 필요가 없어요. 얘 여기가 이제 저점이구나 이런 데 샀는데 이 밑에까지 더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리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얘는 진짜 보면 속 터지더군요. 오늘 방산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군데서 발표를 했죠. 한국항공우주라던가 뭐 풍산이라던가 이런 데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풍산은 방산주죠. 1분기 실적 컨센 하회라고 나오면서 오늘 좀 내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내렸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64% 감소했다고 나왔죠. 방산주가 막 빅텍이랑 그 다음에 스페코랑 요런 애들 막 달리면서 이쪽에서 한번 쭉 올랐었던 적이 있었죠. 지난번 막 회담하고 나가리 되고 그러다가 그 김 다 빠지고 이렇게 쑥 내려가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이슈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 요런 종목 보면은 재무제표로 보면은 그다지 문제 없잖아 뭐 요렇게 하는데 이 실적이라는 게 연간이든 분기든 매번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감소했다가 올라갔다 감소했다 올라갔다 감소했다 올라갔다 감소했다 올라갔다 이러는데 여기 박스피처럼 박스권에서 노는 그런 종류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런 주식이 뭐 배당이라도 세게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종목은 배당을 세게 주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별로 없는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주고 보통 박스권에서 놀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풍산이 실적이 적자는 아니지만 연간이든 분기든 이렇게 보면은 박스권에서 그런 노는 종목이고 개인들의 그냥 매수가 들어온 거는 다 그 북미 정상회담이라던가 뭐 그런 거 나가리 된 다음에 계속 뭐 물타기라던가 그냥 이런 데서 뭐 슈팅 나오는 거 기다리는 거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수급만 봐도 별로고 실적도 별로고 이런 거 손댈 필요 없습니다. 항공우주도 실적이 나왔죠. 지난 분기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21.3% 정도 감소했는데 오늘 얘는 1% 정도 올랐는데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왜? 얘도 실적이랑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가가 그냥 바닥을 치고 내려가던 그런 거였고 옛날에 뭐 방산 비리에다가 무슨 비리에다가 이슈가 너무 많이 터졌던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많이 터졌던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상폐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요쪽에서 요렇게 된 거예요. 5만원짜리가 반토막 나가지고 이딴 식으로 됐는데 얘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악재가 제대로 나와가지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중심의 종목은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원래 봄철에는 투어라던가 아니면 스포츠 관련주가 상승을 합니다. 알톤 스포츠, 삼천리 자전거라던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LCC 비행기 관련주가 뭐 이런 데 뜨고 그러는데 그 중심에는 봄철이라서 나들이라던가 바캉스 뭐 이런 걸 많이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투어라던가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 실적이 개판이 나왔죠. 꽃보다 남자들처럼 이제 개인들이 자유여행을 계속 자기네들이 찾아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 패키지 상품을 이용을 안 하면서 12만 8천 원 하던 주가 작년에 4월 달에 12만 8천 원 하던 주가가 6만 원이 됐죠.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32억 원 전년 대비해가지고 10% 정도 증가. 근데 전년 대비해서예요. 전년 대비했을 때 전년 대비는 무슨 뜻이다. 작년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 무역전쟁 했잖아요. 무역전쟁이 가장 심했을 때가 2월 달부터였어요. 그때 팍 해가지고 중국인 방문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너무 실적이 죽을 썼으니까 지금 전년 대비해가지고 10% 정도 상승. 근데 10%도 낮은 거죠. 근데 얘는
지난번에 뭐 하나투어 분식회계라던가 뭐라던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빠졌다가 요거 나온 거라서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네 하면 공매도가 여기 어마어마하게 물려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별로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투어가 가면 뭐가 갑니까? 우리는 하나다. 모두투어. 모두투어도 올랐는데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1.78%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 오늘 내린 종목들은 보면은 요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제약 쪽 뭐 요런 애들이 특히 많이 내렸는데, 근데 오늘 좀 내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좀 포트 교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필라코리아라던가 한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으면 오른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장이 좋으니까 내리죠. 얘는 뭐 해치 개념이야. 휠라 말고 한샘도 볼래요? 한샘도 귀신같이 오늘 내렸어요. 휠라, 한샘 뭐 요렇게 지수하고 반대로 가는 종목은 포트 교체 그런 거보다는 아예 진짜 오늘 같은 날에도 내리고, 장이 오를 때도 내리고, 장이 내릴 때도 내리는 그런 종목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잘 대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5G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오늘 뭐 전파 기지국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야 킹크랩? 아니 킹크랩이 아니라 뭐야 뉴지랩. 뭐 이상한 애들이 막 오늘 한 15% 딱 똑같아. 둘 다 15% 이상 막 이렇게 급등하고 그러는데, 얘네는 그냥 동호회 애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입니다. 개인밖에 없죠. 개인밖에 없고 뭐 기타 법인 뭐 그런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뭐 5G 뭐 수혜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런 애들 그냥 개 적자 기업이에요. 그냥 상패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요런 거 뭐 5G 갖다가 그냥 밀어붙인다고 해서 여러분 사면 안 됩니다. 그 애플에서 5G 휴대폰을 빨리 출시할지 모른다, 요 뉴스 때문에 올랐어요. 뭐 에이스 침대, 아니 에이스 테크 뭐 요런 애들도 오르고 그랬는데, 이젠 또 애플하고 저거하고 얽혀가지고 뭐 그러는데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애들 실적 좋은 애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뭐 애플이랑 5G하고 와 대박 나겠구나 뭐 해봤자 5G 아까 말해줬죠. 부산에 기지고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되는 데도 없고 속도도 개판입니다. 막 저런 거를 반대로 공매도 세력이라면은 이런 기사 하나 쓰겠어요. 5G 속도 안 터진다, 뭐 한다, 고객들 항의 빗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KT, SK, 그 다음에 LG 같은 데서는 전혀 보상책이나 대응책을 안 내놓고 있다. 뭐 요런 거 기사 하나 몇 개 띄워놓고 공매도 쳐놓고 위로 픽 던지고 빼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오겠죠. 이거는 뭐 외국인 이만큼 있다 해도 이건 그냥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관 수급도 그렇게 딱히 이거 보면은 많아 보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은 잘 안 건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걸 공략하냐,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 개인이 언제 이런 거 수익 줄 때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잘못 배운 거예요. 정상적인 주식으로도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급등주 가가지고 운 좋게 한번 먹고 그 다음에도 또 급등주 들어가다가 2배 이상 날려먹는 게 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너무 올랐어요. 막 이런 데서 막 쳤다고 해도 6만원에서 6천원에서 이쪽까지 올랐으면은, 이쪽에서는 별로 안 올랐는데 이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면은 4천원에서 8천원 되면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이 위에서 먹을 게 얼마나 있을까 뭐 그 생각도 해보면은 잘 안 하고, 얘 지금 실적 발표도 안 했을걸요? 예, 실적 발표 안 했네요. 뉴지랩도 그렇고 실적 발표 안 했어. 역시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얘네들을 빼면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뺄 수 있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LG생건이 그나마 가이런스를 충족하면서 올라왔다가 또 빼네요. 아니 화장품 쪽은 진짜 아모레퍼시픽은 뭐 반등 나오긴 했지만, 이 한국콜마라던가 이런 데서도 실적 발표한 다음에 계속 주춤주춤거리면서 안 가고 있죠. 근데 어제가 노동절이어서 저도 이제 길거리 나가봤는데 중국인이랑 일본인들이랑 더럽게 많던데. 근데 이런 애들을 지금 빼놓고 2분기 때 실적 개선 뭐 기대감하면서 나중에 뻥 하고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리긴 들리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도 움직임이 없는 게 보면은 이 실적이 안 나온 회사들이에요. 실적이 안 나온 회사들. LG생건이 안 갔지만 아모레가 오늘 뭐 2% 반등 나오면 뭐합니까? 지난주에 7% 빼고 그 전날에 2% 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소외받는 주식들은 웬만해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물론 얘가 나중에 뭐 춘절 기대감, 춘절이 아니라 2분기 때 뭐 골든위크라던가 노동절 막 그것 때문에 뭐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서 나중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고 옵션 만기일 날은 시총이 큰 주식들을 잘 건드립니다. 이 거래소예요, 여러분. 아모레쥐든 아모레퍼시픽이든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괜히 리스크를 감수하고 주식을 사지 마세요.
그리고 보안 관련주면서 통신 관련주 S넷. 얘 오늘 실적 발표하고 쫙 올랐던데 10% 올려놓고 마이너스 5%를 빠졌어요. S넷이 실적이 발표되고 빠졌죠. 영업이익, 영업 손실이죠. 9억 원 적자 지속. 이 회사를 보시면은 실적이 별로 안 좋고 주가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주식입니다. 뭐 전파기지국이라던가 다른 종류의 주식들도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이렇게 팍 띄워놓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딱 빼는 식. 왜냐면 실적은 공매도 치기 가장 좋은 먹거리니까. 좀 그래서 5G 저쪽에서 보면은 실적도 발표 안 했고 코스닥이고 적자 지속되는 종목들은 어차피 실적이 이번 분기도 안 좋을 거니까 끌어올려 놓고 공매도 치고 빼자.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을 수도 있어요. 항상 얘네가 언제 뺄까, 무슨 이유로 뺄까 그거를 생각하고 실적 발표가 언젠가 그것도 좀 알아보세요. 저는 소형주들 지금 막 매매하려고 회사에다 전화하고 그랬는데 아니 회사 사람들이 IR이라는 그 뜻을 몰라가지고 IR이 뭐야 막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던데 그것 때문에 소형주들은 진짜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그러니까 소형주들은 진짜 IR 담당자 없는 데는 되게 곤욕스럽고 힘들더군요. 실적 뭐 이런 거 물어볼 데가 없어 소형주는. 그리고 삼성전기는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은 좀 충족한 것 같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5월 17일까지 자동차 관세 문제 때문에 얘는 올라가기 힘들다. 일반 자동차를 수입차 관세 면제를 해줘도 전기차하고 친환경차, 수소차 이런 건 들어가니까 투심이 안 좋다. 해서 그런지 실적 나오고 가는 척하다가 또 빼서 못 가죠. 그래서 지금 못 가는 섹터는 계속 못 가고 안 좋은 섹터는 계속 안 가니까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LCC 같은 경우에도 제주항공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뭐 실적 발표 뭐 이런 건 아직 안 했는데 얘도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적이 나와도 지난 그 아시아나 항공이라든가 한진칼 그 이슈 때 여기까지 올려놨었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오면 또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막 탈출하고 와리가리 하면서 이렇게 위로 막 치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하나투어를 보면은 LCC도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지만 얘네는 환율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유가 두 개가 너무 중요한데 환율과 유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 실적이 잘 나와도 지금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하면서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진짜 와리가리를 또 치던데 얘는 8만 원만 올리면은 그 다음날 던지고 8만 원만 올라오면은 던지고 8만 원만 올라오면 던지고 오늘 외국인이 잠깐 단타치로 들어온 건지 몰라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반도체가 비메모리 쪽은 가도 이제 몸체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징그럽게 안 갑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계속 제자리인데 옵션 만기일에 얘네가 과연 수급이 들어올까요? 빠질까요? 한번 잘 지켜봅시다. 그리고 우리 철수형 테마주였던 알랩 실적 발표했죠. 영업이익 29억 원, 전년 대비해가지고 26.3% 상승. 했어도 가이런스를 충족 못해가지고 오늘 2% 정도 내렸습니다. 장이 좋아서 그나마 2% 내렸지. 만약에 장이 안 좋았으면 더 내렸을 수 있는데 얘는 뭐 철수형이 복귀를 하거나 뭐 정권 뭐 다시 한다 뭐 그런 뉴스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는 그런 테마주고 이런 거 옛날에 정치 테마주 한번 물렸었어 봐요. 이 안랩이 얘가 16만 원을 갔었는데 16만 원. 아니야 그 전에 더 갔던 것 같은데. 여기가 최고구나. 그래서 옛날에 정치 테마주에 물리신 분들 답이 없죠. 16만 원짜리가 6만 원이 됐으면은 반토막도 더 나오고 그랬는데 진짜 정치 테마주는 여러분 신의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사서 대박 나신 분도 있겠죠. 5천 원에 샀는데 뭐 자기가 10몇만 원에 팔았다. 와 몇십 배를 먹은 거야 하면서 막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가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서 여기서 만약에 물렸던 사람들은 분명히 탈출할 기회를 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을 기다려서 탈출기를 줬는데 이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좀 더 가겠지 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기회를 줬는데도 못 나가가지고 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장기간 물려있으면은 그냥 탈출부터 하고 꼭 이 종목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왜 한 종목에서 무조건 수익을 거두고 나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딴 종목 가서 수익을 얻어도 되는데 본전에만 나와도 성공한 건데 왜 내가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있다 아깝다 하면서 더 기다리다가 기회를 줬는데도 못 탈출하는 걸까요?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주식은 진짜.
자, 그리고 현대홈쇼핑에서도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거래량이 10,000주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 수급도 전혀 없고 기간 뭐 조금 있고 그러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3.6%, 모바일 쇼핑이 매출이 잘 나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좀 상승했는데 뉴스가 안 뜨네. 그리고 최근에 홈쇼핑주 GS 쇼핑과 현대 쇼핑 뭐 다 주가가 별로 안 좋았죠. 옛날에 현대 홈쇼핑을 제가 매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회사원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 적은 주식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큰 돈도 안 들이고. 왜 그때는 이런 주식을 했냐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회사원들이 매매하기 쉬운 좀 주식들, 이게 10만 원대 이렇게 주가가 있잖아요. 10만 원대 이렇게 주가가 있으면은 한 틱 뛰기만 해도 수익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게 금방금방 올라갈 것처럼 내가 회사원 때는 보였었어. 그래서 내가 이땐가 매매를 했던가? 아니야, 이땐가 이게 내려갔지만 이 위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한번 최고점 찍고 15만 원대인가 여기 있었어요. 이게 연봉입니다. 찍고 그 다음에 매매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그냥 쭉 내려가가지고 지금 홈쇼핑이 침체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는데, 요 중심에는 우리나라 뭐가 있어? 사드 보복. 사드 보복이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그냥 쇼핑 그 관련주는 다 매출이 줄고 다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TV 홈쇼핑 사업이라던가 그것도 중국에서 했었는데 다 젖고 내려오고, 여기도 보시면 현대홈쇼핑도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하기 어려워져서 철수를 결정했다. 그래서 요 사드 보복이라던가 여러분 무역 전쟁이 남일이 아니라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하면서 막 미국 화이팅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중국이라던가 미국이 싸우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뭐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내수 경제든 수출 경제든 뭐든 다 죽어요. 그래서 저런 사건 하나만 잘못 터지면은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날 수 있다. 꼭 명심하세요. 이렇게 주가가 19만 원짜리가 10만 원대 반토막 났죠. 박살날 수 있다. 꼭 명심하세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나와도 못 가는데 그나마 가는 쇼핑은 NS 쇼핑이에요. NS 쇼핑. 뭐 이런 주식이나 뭐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그러지. 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가요. 그래서 쇼핑 관련주는 여러분이 건드리기도 힘들어요. 롯데 쇼핑도 그 사드 저 사건이라던가 미국 시장 철수라던가 뭐 그런 뉴스 나온다면 그 다음에 진짜 죽어라 빠졌는데, 여기서 빠지고 올라오다가 또 빠지고 지금 연저점을 깨버리고 지금 완전 연중 최저치잖아요. 근데 얘네 한동안 이 위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쇼핑주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분기 시즌의 막바지입니다. 5월 15일까지 1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가 모두 끝납니다. 실적 발표 기간에는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위에서 공매도를 치고 실적으로 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테마에 얽혀가지고 급등한다고 해서 함부로 주식을 샀다가는 어떻게 된다? 꼭지에서 물립니다. 뭐 아까 안랩도 그랬고 뭣도 그랬고 다 보여줬죠. 그게 다 테마에 얽혀놓고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장기간 물렸던 종목들은 본전이 오면 일단 탈출하고 보세요. 꼭 이 종목에서 수익을 안 거둬도 돼요. 주식 오래 할 거면은 한 종목에서 몇 프로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몇 년 만에 이 탈출 기회를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탈출 기회를 줬어요. 근데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 최고점까지 한번 꼬셨다가 다시 던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하면서 홀딩하다가 탈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가 있었죠?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관련 주식인데 지난번 고점까지 한번 여기까지 물렸던 분들 꼬셔가지고 탈출 기회 분명히 줬는데 못 탈출해서 그냥 쑥 때려 박았죠. 분명히 리먼 사태가 터지거나 뭐 하거나 그랬을 때 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가 3년 요렇게 기다렸다고 해가지고 참았다가 다시는 올 수 없는 그 가격, 이젠 10년을 기다려도 다시 안 오는 그 가격,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여러분 농후합니다. 그래서 진짜 탈출 기회 주면은 아싸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내가 3년 기다렸다고 해서 차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10년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제자리로. 꼭 명심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수급이 세게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가 옵션 만기일인데도 좀 많이 올라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증시는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 왜? 환율이 전혀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